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6월 11일 오후 1시 58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09.5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107K대에는 강한 저항, 장대 양봉으로 소화해서 올라가면서 110K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한 저항을 뚫고 올라온 비트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격대 말씀드리면서 이번 달 비롯해서 올 여름 동안에 비트의 중기적 흐름 예상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비트 중기적 흐름에 따른 알트장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오르고 있는 이더리움 비롯해서 주요 알트코인 차트도 체크해 보도록 할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매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수 매도 타점 잡으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업로드된 이후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4시간 봉으로 지난 캔들 흐름 복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여기 단기 상승 추세 아래로 빠지면서 제가 말씀드린 주요 지지 네모박스 안에서 급상승 나오고 있던 이때였는데요. 당시 영상에서 제가 이 107K 구간에 여러 저항들이 중첩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뚫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이전에 제가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강한 저항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깨작깨작 이렇게 올라가서는 아래로 빠질 수밖에 없고 뚫어내려면 결국 큰 장대 양봉으로 쭉 밀어 올려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잘 자리 지켜줘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 나오지 않으면 해당 저항에서 다시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7K대까지 터치하러 갈 수 있지만 제대로 안착시키지 못할 시 저항 맞고 빠지는 거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장 가까운 지지로 105.3K를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 초록색 선이 가까운 지지로 잡아드렸던 105.3K이고요. 이후 캔들 흐름 1시간 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3K에서 잘 지지받던 캔들은 이후 큰 양봉을 연속으로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위쪽에 여러 개 중첩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저항 구간을 큰 거래량과 함께 양봉으로 쭉 쏠어 올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터치하고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던 107K 중후반 라인까지 쭉 치고 오르게 되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이 구간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9시에 마감한 캔들이 이제는 주요 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전 저항 라인에서 더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는 걸 보면서 이대로 추가 상승 나오려나 싶었고요. 그래도 이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페이크일 수 있다 싶어서 새벽 1시까지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요. 이후 1시까지 나온 봉 보시면 여기서 더 이상 지지 내리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 107K 중후반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왔어요. 특히 4시간 봉을 보시면 추가 상승이 가능했던 근거를 더 잘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전의 상승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와서 4시간 봉상 2개 캔들로 위쪽에 잘 안착시켰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남겨드리면서 저항 장대 양봉으로 뚫어 올렸다. 큰 하락 추세도 4시간 봉으로 벗어나 있다. 이대로 안쪽으로 빠지지 않고 내일 아침까지 107.15K 어림잡아서 107.2K 위에 있으면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차트 볼 당시에 가장 가까운 저항 108K 다음으로 108.3에서 108.5K 잡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잡아드렸고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위에 저항이 많다. 그런데 만약에 108K 저항 뚫어 올리면 109K 후반에서 110K 초반까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락 관점 폐기됐냐고 물으셔서
일단은 큰 하락 추세는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페이크일 가능성, 이렇게 갔다가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일봉 마감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하락 관점에 대해서는 이번 주 주봉상 주요 구간, 즉 110.2K에서 캔들 움직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다른 선은 지우고 제가 텔레그램에 저항이라고 추가해드렸던 구간만 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핑크색 선으로 보이는 여기가 108K예요. 가장 가까운 지지 1차 108K, 그리고 2차로 잡은 108.3에서 108.5K가 여기 분홍색 네모박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보라색 이 선이 이번 주 주봉상 주요 구간인 110.2K였습니다. 이후 캔들 움직임 보시면 큰 하락 추세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캔들 위로 쏘기 시작합니다. 분홍색 저항 모두 뚫어 올린 후에 다음 봉으로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110.2K까지 쭉 치고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110.2K 친 후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잡아들인 구간 108.3K를 다시 한번 지지하고 추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10.2K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전 사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7K대 저항 뚫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07K 중후반 라인에 있는 저항에서 안착시키지 못하고 윗꼬리만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큰 하락 추세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아래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캔들이 이렇게 큰 하락 추세 저항을 장대 양봉으로 더군다나 위에서 종가 마감까지 하면서 캔들 2개로 잘 안착시켜줬고, 제가 차트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텔레그램 업데이트 해드렸고, 주요 저항들도 업데이트 해드렸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아직 텔레그램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실시간 관점 공유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반드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트는 장대 양봉으로 주요 저항 구간을 달 밀어 올리면서 일전에 계속 저항받던 106K대 가로 매물대, 다음 매물대 구간인 110K대 가로 매물대 저항 맞고 있는 중입니다. 일봉상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아래로 쭉 빠졌던 MACD 지표도 다시 골든크로스가 형성된 상태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3일봉상 MACD 지표 데드크로스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큰 반등 움직임으로 3일봉상 MACD 지표 역시 데드크로스 가능성이 옅어지고 있습니다. 주봉상 RSI 지표의 하락 추세 저항 역시 뚫어 올리기 바로 직전인데요. 4일봉상 보더라도 이전과 비교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서 종가가 마감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저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최고점 라인 111.9K를 당장 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저항이 하나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저항을 뚫고 이전 신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큰 장대 양봉으로 이런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신고점을 경신하기 전에 이 구간 어딘가에서 저항을 맞고 아래로 빠지거나 경신해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쭉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이 구간 어딘가에서 저항을 맞고 조정이 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RSI 지표에서 확인되는 하락 다이버전스와 추가 상승 여력을 보여주는 시장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4시간 봉상 RSI 지표 켜서 보시면 어제 캔들 쭉 상승하면서 110K대 찍었을 때 RSI 지표는 77 수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비슷한 수준까지 RSI 지표가 올라왔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캔들을 보시면 바로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을 당시입니다. 캔들은 아직 고점을 높이지 못한 상태인데 RSI 지표는 이미 이전 고점을 넘겨서 올라가 있습니다. 고점 간 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나타내주는 시그널인데, 이전에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더 높아진 데 비해서 RSI는 고점이 더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죠. 이후 의미 있는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캔들이 94.5K까지 올라왔을 때 RSI는 이미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캔들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죠. 근데 RSI 지표 보시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고점이 아래로 계속 빠집니다. 이후에 조정 온 걸 알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캔들의 고점은 높아지는 데 비해서 RSI는 고점을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졌고, 이렇게 괴리가 심화되면서 캔들이 조정이 왔던 거예요.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2024년 11월에 이미 RSI 지표는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후 캔들 고점 계속해서 높여가는데 RSI는 고점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죠. 괴리가 점차 심해지면서 큰 하락 조정이 나왔던 걸 알 수가 있는데, 현재 보시면
이때 당시보다 훨씬 더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RSI 지표는 전 고점을 경신하지 못한 상태죠. 시장의 힘이 작년 9월만큼 따라주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경신했다.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2024년 3월 당시보다 2024년 말 캔들의 고점은 더 높아졌죠. 근데 그에 비해서 RSI 고점은 높아지지 못한 채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후에 캔들 고점은 지난달에 한 번 더 높아졌는데 RSI는 훨씬 더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시기의 괴리만으로도 올 초부터 4월까지 큰 조정이 왔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괴리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조정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주요 저항 구간에서의 캔들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RSI 지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캔들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 고점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그와 반대로 캔들의 저점은 더 상승했는데 RSI 저점은 상승하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으면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예요.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더 높아졌는데 RSI는 고점을 더 높이지 못하고 훨씬 아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후 큰 하락 나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해당 구간 보시면 캔들의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RSI는 저점이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괴리는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었죠. RSI 지표는 큰 타임프레임에서 뿐만 아니라 작은 봉 단위, 분봉이나 시간봉 단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가장 유용하게 쓰는 지표 중 하나인데 지금 15분봉으로 차트를 보시면 이 구간을 볼게요. 캔들의 고점은 더 높아진 데 비해서 RSI 고점은 더 높아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 나왔고 여기도 보시면 캔들의 고점은 올라가고 있는데 RSI 고점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후 가격 하락.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캔들 고점 올라가고 있지만 RSI 고점 아래로 빠지면서 이후 하락.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갭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했고 고점 간 갭이 나오면서 하락했고 그리고 이번에 큰 상승 나오기 전에도 캔들의 저점은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는데 RSI 저점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RSI에 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초록색 신호 나오면 이후 가격 상승할 거란 신호고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예요. 이번에도 이렇게 크게 상승하기 전에 초록색 신호 보이고 있었던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주봉 차트로 돌아와서 현재 주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빗들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의 기울기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당시 보시면 캔들의 고점 상승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현재는 고점의 상승 기울기가 이전보다 완만해지면서 상승 모멘텀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당장 큰 하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일정 수준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최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크게 이전에 양봉들 나왔던 것처럼 더 크게 쭉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수준에서부터 조정이나 하락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는 지표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상승 모멘텀이 줄고 있다라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저항이 해당 구간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최고점 111.9K 여기를 뚫지 못하고 아래로 빠진다면 이 저항 111.2에서 111.75K 정도에서 저항받고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저항을 넘어 올린다. 지금 잡아놓은 보라색 네모 구간 있죠? 111.2에서 111.75K를 넘어서 올리면 신고점 경신하러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중간 저항들이 있지만 크게 115K까지 보고 있어요.
해당 저항은 시간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텔레그램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게시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신고점 경신하지 못한 상태로 111K 때 해당 저항에서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 일단은 6월의 가장 저점 100K 초반 여기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지지 구간은 98K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111K대에서 시작되는 조정은 75K에서부터 시작된 큰 상승에 대한 조정 되돌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말씀드린 111.2K에서 111.7K 여기 저항 뚫고 캔들이 올라가죠. 그러면 115K까지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115K에서부터는 조정이 나올 텐데 그 조정은 111K에서 조정을 받는 것보다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많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올리고 6월의 저점에서부터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이라고 볼 것 같아요. 그럼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115K에서부터 나온 조정이 작은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아니라 70K 때부터 올라오는 큰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라면 아직 현재 고점에서부터 시작된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러닝 플랫으로 이전 저점 내리지 않고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겠죠. 어쨌든 115K까지 가면 가능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다시 캔들 상황 보면서 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115K까지 생각하시기 전에 이 111K대에 있는 저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오고 빠진다는 건 이전 고점을 경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3개로 빠졌고 3개로 올랐고 다음 하락 조정 C가 진행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전 저점 수준이나 더 아래로까지 빠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관련해서 보여드릴 몇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먼저 해당 데이터는 보시다시피 캔들로 보이는 차트는 비트 차트고요. 노란색 라인으로 보이는 해당 차트는 글로벌 M2 세계 유동성 변화를 보여주는 라인입니다. 비트가 시간차는 있지만 이 유동성 차트의 흐름을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이 데이터를 캡처한 게 비트가 105K 때 있을 때였는데 현재 상승하면서 110K 때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이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M2의 다음 흐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는 크게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갈 텐데 이번에는 관련한 또 다른 데이터입니다. 미스터 크립토라고 하는 외국의 한 트레이더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자료예요. 비트는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4년 주기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4년 주기에서 상승 사이클에 있었던 여름 시즌을 보면 언제나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승하기 전에 조정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보시면 2017년 여름에도 크게 상승했고 4년 뒤인 2021년 여름에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큰 상승이 있기 전에는 가파른 상승이 있기 전에는 이전 고점에서 하락 조정이 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하락 조정이 출현했죠. 그리고 2021년으로부터 4년 뒤 올해죠. 올해 여름에도 분명히 큰 상승 랠리가 있을 텐데 그 전에 하락 조정이 동반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관련해서 볼 자료는 오늘 발표되는 CPI와 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과 내일 저녁 9시 반에는 미국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여러 무역국을 상대로 해서 고관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자국의 물가에도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과 내일 발표되는 물가지표는 5월의 물가지표입니다. 이번 달부터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이 일부 공산품에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5월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에 발표될 물가에서는 즉 6월과 7월의 물가는 본격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치를 나타낼 거라고 하죠. 트럼프가 상호 관세 시행을 4월에 시작했고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정책 시행 후에 2-3개월 후 본격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니 6, 7월에 물가 상승이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늘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아마 시장은 상승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보다 물가 지수가 더 높게 나왔다. 그러면 하락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6, 7월에는 물가가 더 높게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현재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정책을 보면 6월과 7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임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8월에는 금리 정책 결정이 없으니까 9월이 되어서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결국 올 여름이라고 할 수 있는 6월과 7월 그리고 8월까지는 금리 인하도 없고 물가는 인상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 증시 비롯해서 비트코인 또한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다만 저는 비트가 제가 말씀드렸던 107K대에 있는 저항을 뚫고 올라온 만큼 바로 빠지기보다는 위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고 바로 이 타이밍이 알트 매스타점을 잡아볼 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통 알트장은 비트 상승장을 끝자락에 온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뒤에 위에서 비트가 횡보하면서 자리를 지켜줄 때 그리고 빠지기 직전까지 알트는 많이 오르게 되거든요. 큰 사이클에서 비트가 아직 고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70K대에서부터 110K대까지 이를 1차 상승이라고 본다면 이 상승을 피날레가 시작되는 다음 며칠간 알트코인 매매를 단기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짐이 조금씩 이미 보이고 있죠.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이더리움은 4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100%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5월 달에 알트 몇 가지 소개드리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530원부터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에서 주봉상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주에 크게 오르고 있고요. 시간 봉상 봤을 때는 6월 9일 차트 잘 보고 계셨다면 2,530원 자리 줬을 때 들어갔으면 12% 가까운 수익률 보고 계실 수 있겠네요. 이더리움 차트가 오르고 있는 게 다음 알트코인들의 가격 상승을 예고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해당 데이터는 코인 시장의 상승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일단 먼저 비트코인이 가요.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라지캡 코인들이 가요. 예를 들어서 최근 시장에서 라지캡으로 성장한 알트코인들이 솔라나 리플 등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김치코인 비롯해서 작은 코인들이 펌핑이 오는 장이 온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고 할지라도 조정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반증이 이더리움이 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라지캡 알트들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앞으로 이 라지캡 알트코인들 분석해서 관점 공유 드리려고 해요. 선별은 1차적으로 현재 중요 이슈가 있는 코인들을 보시면 SEC에서 나스닥 암호화폐 지수에 포함시킬 알트코인 몇 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알트코인 종목은 솔라나, 에이다, 스텔라 루멘, XRP, 리플이죠.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해당 코인들 1차로 중심적으로 해서 차트 관점 공유도 하고 지지 저항선 잡아서 자료 만들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슈 외에 제가 따로 차트 보고 올라갈 만한 차트다, 지금 타점 잡아볼 만하겠다 하는 알트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자료라고 남겨두시면 차트 보고 지지저항선 잡은 PDF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보시면 제가 5월에 이더리움 지지저항 잡아드린 자료 부분 캡처본인데 보내드릴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큰 양봉 나오고 음봉 이렇게 내리고 있을 이 당시였습니다. 제가 이때 자료에서 지지로 2,400달러 잡아드렸어요. 이 아래로 지지 하나 더 있는데 보시면 2,400달러에서 지지받고 쭉 오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때 당시 잡아뒀던 2,660달러 여기까지 올랐다가 빠지고 보시면 중간 지지도 다 잡아둔 구간입니다. 그쵸? 여기 중간 구간. 여기 잘 지키니까 다시 상승 나오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2,400달러 지지하면서 크게 상승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항으로 잡아둔 2,815달러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은 자료집 받으신 분들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부터 자료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지지저항선 추가 업데이트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모든 자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 매매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기준에서 위쪽으로 110.6K에서 111.3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숏포지션 물량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로는 108.2K에 유동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일 기준에서 보더라도 111.3K 그리고 그 위로 112.2K까지도 유동성 흡수하면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래쪽으로는 104.5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 포지션 물량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104K 때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현재 이번 주 CME 갭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CME 갭은 104.7K 정도에 있다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저항으로 아직 뚫어내지 못한 110.2K 중요하고요. 여기 위로 올라가면 111.2에서 111.7로 올림해서 111.8K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로는 108K대 지키면 좋겠지만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107.5K는 지켜야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는 109.5K 있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파동여신이었습니다.